사실 저는 좀 재수없게 제가 되게 잘 보는 편이었거든요. 역시 여러분 서울대입니다. 뭔가 목표를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나 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 공허한 외침은 사실 네. 별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상황을 내가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려면 결국 이 불안의 원인, 근원을 찾아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제코너입니다. 오늘 책은 바로 압축 공부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께서 어쨌든 예전에 서울대에 갈 정도의 성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대에 갈 정도로 성적을 올리셨고 네. 그런 관점에서 피해야 할 공부법 이런 얘기 해주시면 네. 많은 학생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이제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특히 내 걸로 기억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네.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이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시연이라고 하는데 단순 반복 시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거. 단어를 몇 번이나 쓰는 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교육학에서 실제로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네. 그냥 영어 단어를 뭐 한글 영어 해서 영어 계속 쓰는 거는 큰 효과가 없다라는 실제 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 네. 어원을 알고 그거 기반으로 외우는 거, 어. 뭐 또는 그걸 그림을 갖고 외우는 거. 그냥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쥐라프다, 지라프 이렇게 쓰는 거는 네. 외우는데 별로 우리 뇌에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이게 입증이 됐거든요. 비슷한 맥락에서 참고서 같은 거, 교과서를 그냥 노트에 그대로 뺏겨 적는 거. 네. 이거는 아주 의미가 없는. 어. 그러니까 0%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거는 정말 투입 대비 아웃풋의 어떤 가성비가 아주 떨어지는 공부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누구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고 누구는 좀 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이 성적을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한테는 3년이나 한정된 시간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입시의 본질이란 결국은 누가 똑같이 주어진 시간 동안 누가 더 그 많은 거를 잘 소화하느냐가 본질이니까요. 시험 기간도 한정적이고 네. 문제 유형이나 그것도 한정적이고 네. 그리고 시간도 한정적이니까. 네. 결국 얼마나 그래서 시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또 뭐 다른 PR 공법이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집을 푸는 과정에서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피해야 되는, 풀지 말아야 되는 문제집은 네. 풀었을 때 다 맞는 문제집. 그렇죠. 풀면 안 되지. 네. 근데 실제로 그 많은 학생들이 자기 난이도 필요에 맞지 않는 문제집들을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 100명 인터뷰했을 때도 조금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꽤 괜찮아요. 많은 학생들이 얘기했을 때 문제집을 풀면서 틀린 게 나온 게 가장 기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제집을 푸는 목적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기 위함인데 이 목적에 전도된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그런 문제집을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문제집을 여러 권을 한 번씩만 풀고 많은 공부는 피해야 돼요. 제가 100명 인터뷰했을 때 거의 90명 이상이 여러 권을 한 번 푸는 것보다 한 권을 여러 번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회도 2회도 3회도 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집도 똑같은 문제집이지만 그거를 뭐 10번까지 푼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중요한 건 그 안에 이제 내가 이게 다 100점 받는 거라서 구멍이 나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할 때마다 이 구멍들을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근데 왜 이러냐면 중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루틴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센 풀고 뭐 블랙라벨 풀고 최상위 풀고 뭐 개념원리 풀고 이 한 학기에 풀어야 되는 이 진도처럼 마치 나가는 그런 루틴 같은 게 있거든요. 대치동 같은 데 가면.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씩만 풀고 나면 정작 한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 그 안에서 내게 되어 있는 것 또는 내 구멍이 채워진 것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어렵게 풀더라도 그거를 3번 내지 4번 또는 많으면 10번까지 그걸 푸는 게 나한테 어떤 쉬운 문제집 또는 이 그냥 여러 권을 한 번씩 푸는 것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틀린 게 나왔을 때 기뻤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문제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걸 배우기 위해서 또 사실 같은 대답을 수능 만점제 30만한테 얻긴 했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분들한테 틀린 거는 굉장히 이제 흔하지 않은 일인 거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맞는 게 흔하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지 않았을까. 진짜 배움이 그것도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수학 공부할 때 저도 좀 그 오류에 많이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센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거는 A, B, C 단계가 있거든요. A 단계는 되게 산수 문제들이에요. 그냥 비슷한 걸 계속 반복하는. 그거를 풀고 다 맞았다. 근데 정작 내한테 필요한 건 B 단계 또는 C 단계인데 이 A 단계라는 거를 풀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나의 난이도에 필요하지 않은 문제집들, 문제들을 풀면서 그 시간을 쓰는데, 사실 내가 어떤 시간에 무언가를 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뭔가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는 나한테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시간에 네. 조금 더 어렵고 내가 더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네. 풀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내가 어려운 거 막히는 거 이런 거 귀찮잖아요. 막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러면은 더 쉬운 거에만 이렇게 뭔가 의존하려는 편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는 똑같은 공부를 해도 좀 성장을 하기 어렵다. 알을 계속 깨고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수학의 정석이 집합만 봤죠. 세 번째는 이제 그냥 토시안 안 틀리고 외워야 한다는 생각 또는 외우려고 하는 노력. 네. 이건 아주 비효율적인 완벽주의. 네. 그 사실 그건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시험에 그 교과서 토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 대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그냥 문제 하나 주고 다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백지영 시험. 네. 그런 거 되게 사실 저는 좀 재수없겠지만 되게 잘 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워가지고 오히려 외울 수가 없어요. 뭐냐면 내가 이 책을 볼 때 이 안에서 진짜로 내가 의식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과 외우지 않을 것을 일단 저는 그 책을 볼 때 먼저 구별을 해요. 형광펜을 치는 것도 뭐 비슷한 행위겠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외울 것과 외우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고 이 외워야 될 것들만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의 구조를 잡고 맥락을 잡아서 재구성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목차를 외우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회 변동이다. 그럼 그거 사회 변동이라는 것만으로도 떠오르는 개념들이 이미 교과 내용 안에 있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제일 큰 내용, 목차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역사 중에서 뭐 연도라든가 또는 뭐 어디에 어떤 이유적 유물이 있는지 아주 디테일한 거. 이 두 개는 필요하다면 둘 다 외워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억나는 것들 이거를 외우기 위해서 너무 억지로 시간을 투입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특히 계획 세우고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진짜 좀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나름 열심히 또 꽤 열심히 하는데 계획표에 그 체크란 있죠. 거기엔 다 X표가 쳐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X표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워져야 되는데 지워지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나의 능력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공부의 양, 어떤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왜 그게 중요한 문제냐면 X표가 계속 쳐져 있는 계획표들이 나아가다 보면 결국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늘 불안하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취 경험을 쌓아가지 못하는 거죠. 사소한 거지만 관점을 좀 바꿔서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양이 100이라고 했을 때 목표치는 80으로 잡아야 돼요. 80을 진짜 했다. 그럼 사실 그날 이미 90, 100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낮은 치를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해나가야지 이 성취를 쌓아나갈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이것도 나누어 생각을 적용할 수 있는데 내가 수학 문제 20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20문제를 그냥 하나의 목표로 두면 예를 들어서 15개를 풀었다. 그건 실패한 경험이잖아요. 근데 20개를 5개씩 쪼개가지고 실제로 이거 전국 1등 했던 친구가 해줬던 얘기인데 자기는 수학 문제 한 번에 다 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5개씩 세트를 나눠 계획표에 썼대요. 그러면 똑같이 15문제를 풀어도 얘는 이미 3개의 완료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이지만 누군가는 그걸 성취 또는 성장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늘 실패한 상태에 머무르는 거죠. 내 마인드 속에 성취란 걸 깔아주려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그 노력을 실제로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고 재수하는 친구들이 주로 이런 불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계획을 너무 과하게 잡았다가 끝내 X 그렇게 되면 좀 실제 공부로서나 마인드적으로나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좀 어렵죠. 또 작가님께서 어쨌든 공부가 힘들고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어서 우울증을 겪었잖아요. 그럼 공부를 할 때 멘탈적으로 좀 많이 흔들릴 때가 많았던 거잖아요. 그런 작가님 어쨌든 멘탈을 잘 잡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갔겠죠. 그 멘탈을 잡았던 이야기를 해주면 사실 많이 불안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멘탈 관리가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멘탈이 사실 좀 약해가지고 내 감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특히 유리 멘탈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그래서 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고 막 4대 종교 그 바이블 그러니까 뭐 성경 뭐 제가 종교는 없는데 불교 서적 이런 거 다 읽으면서 약간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려고 역시 여러분 서울대입니다. 멘탈 힘들어 4대 종교 바이블을 다 읽었대. 그러니까 완벽히 다 읽는 건 아니죠. 이게 좋은 그게 없을까. 이래가지고 보통 술로 잊을 텐데. 고등학생 되니까
그 멘탈 관리를 저는 했던 거를 두 가지를 얘기 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성장형 마인드랑 다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뭔가 목표를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 이렇게 해도 될까? 진짜 나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마다 뭐 아 나 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 공허한 외침은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사소한 거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이뤄왔던 것들 예를 들면 뭐 원래 어릴 때 인라인 스케이트 활동을 잠깐 했었는데 학교에서 꼴찌였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1등이 되고 부산시 대회에서 뭐 몇 등을 하고 이런 공부와 전혀 무관한 경험들이 다 사람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게임을 레벨 원래 1위였는데 내가 90까지 만들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려울 것 같았지만 결국 내가 해낸 경험들을 저는 뭐 글로 써놓거나 또는 이 얘기를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네가 어릴 때는 이런 거 힘들어했는데 결국 해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아도 결국 넌 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스스로도 그런 성취 경험을 계속 되새기는 것이 어떤 원동력을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신화, 막 전설에 나오는 동물 같은 거 되게 두렵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지의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럼프라는 거, 내가 불안하고 걱정한다는 것도 결국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과 걱정 어떤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거거든요. 아이린 씨가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불안하면 그거를 마인드맵으로 다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좀 글로 쓰고 결국은 중요한 게 이거 상황을 내가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려면 결국 이 불안의 원인, 근원을 찾아야 되거든요. 집중이 안 된다. 잠이 안 온다. 그랬을 때 집중하자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야지 생각하면 더 집중 안 되고 더 잠을 못 자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코끼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약간 불면증 극복할 때 오히려 어땠냐면 뭐 여러 가지 호흡법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아, 나 절대 오늘 안 자고 버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잠에 들더라고요. 반대로? 네. 뭐 예를 들어 집중이 안 된다. 그럼 집중을 안 하게 못하게 만드는 잡념을 그냥 옆에 글에다 썼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알겠습니다.